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절세, 돈 버는 양도소득세 절세가 되겠습니다. 자, 겸용주택이라고 하는 상가주택, 양도시에 비과세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겸용주택이라고 하는 것,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가와 주택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보통 3층 내외에 1층에는 뭐 상가가 있고 2층에는 주거용 어떻습니까? 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3층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겸용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택이냐 상가냐 판단하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모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겸용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렇죠. 3층이라고 했을 때요. 1층은 상가고 2, 3층을 주택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 1, 2층을 상가로 쓰고 3층을 주택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겸용주택, 상가주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겸용주택은요. 어떻게 판정을 하는지, 주택으로 판정하는지, 상가로 판정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가 달려 있거든요. 판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연면적이요. 주택의 면적 연면적보다 더 클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보다 더 크다고 봤을 때는요.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그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일 때 그렇겠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상가가 뭐 개략적으로 7억 원이고 주택이 5억 원일지라도 전체 12억 원이지만 전체가 어떻습니까? 주택의 연면적이 더 넓다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혹시라도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12억 원까지는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양도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양도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상가와 주택의 면적이 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런 경우를 통해서 주택의 면적을 넓혀서 전체를 주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2층으로 올라가는 2층 주택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거나요. 아니면 그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아니면 상간에 임차인 거주용 방을 만들어서 실제 임대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방에는 임차인이 실제 거주해야만 합니다. 이랬을 때 주택 부분이 더 넓어지겠죠. 그랬을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어떻습니까?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좀 있긴 합니다. 뭐냐면요. 옥탑방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좀 있거든요. 가령 어떻습니까? 전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가 돼야지 층수로서 인정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가 돼야만 층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층수로 인정돼서 그 면적을 초과했다면요. 층수가 많아지면 다가구 주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된다면은 이것은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겸용주택에 대해서 판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의 연면적보다 어떻습니까? 상가가 크거나 똑같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주택의 면적이 더 클 때거든요. 더 클 때는 언제나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이럴 때는요. 바로 주택부는 주택으로 보고 상가부는 상가분으로 봐서 양도세를 과세하거나 비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가가 7억 원이고 주택이 5억 원일 경우에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만요. 상가는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요,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전체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상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각각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분에 대해서는요,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분으로 인정하고 주택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물론 12억 원까지 가능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세를 과세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한다면 얼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상가보는 비록 면적이 적더라도 관계없이 상가로 아니면 많더라도 상가로 과세를 한다. 따로따로 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겸용주택이 12억 원을 초과했다. 이랬을 때는 그 면적을 보지 않고 무조건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겸용주택 절세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겸용주택이 3층짜리인데 1, 2층을 상가로 쓰고 있습니다.
위층은 3층은 주택으로 쓰고 있다면 주택이 더 작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요. 2층을 주택으로 변경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보유 2년 이상 물론 이제 거주하는 지역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보유 2년 이상에서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매각을 하게 된다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일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노티스로요. 잔금 치른 날 기준으로 주택가 상가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상가와 주택을 평가했는데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최초의 주택이 많다 하더라도 나중에 잔금 치를 때 그 매수자가 상가를 더 넓게 가져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뭐 주택분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무조건 다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대로 그 과세를 하기 때문에 12억 초과일 때 용도 변경은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현재 프리미엄 서비스 동영상이요. 440여 편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4천, 4만 막 올라갈 텐데 그 동영상은요.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골드 회원 이상이죠. 그러면은요. 어떻습니까? 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비법 등이 엄청나게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멤버십 회원을 가입한다. 월 회비를 약간 내지만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엄청 번다. 1000배, 만배 그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만약에 18억 원짜리 겸용주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층까지는 상가로 쓰고 3층은 주택으로 쓰는데 각각 6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8억 원이죠. 이때 만약에 2층을 주택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유기간 2년 이상 지나고 나서 매각을 하게 된다면요. 주택은 주택으로 과세를 하고 상가는 상가대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주택에 대해서 12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용도 변경분은 2년 변경 이후 2년 동안 보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도하면 되겠죠. 그리고 상가 6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주택 6억 원짜리로 과세해서 비과세 받는 것보다는 12억 원으로 받는 것이 훨씬 나니까 용도 변경 후 양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층인데요. 3층까지 상가로 쓰고 2층은 2계층, 4, 5층은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택은 주택으로 과세하고요. 상가는 상가로 과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용도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 그 상가 부분에 있어서 3층을 주택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왜냐하면 주택의 면적이 더 크니까 주택으로 봐서 주택으로 과세하니까 어떻습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물론 전체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5계층인데요. 2계층은 상가로 쓰고 3계층은 주택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2계층 중에서 2층이 상가였다가 공실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공실이다 보니까 그 임대가 안 나가다 보니까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주택이 4계층이고요. 어떻습니까? 상가가 1계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양도를 하게 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가구 주택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처럼 5층짜리인데 4층을 주택으로 쓴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은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야만 가능합니다. 지하층 제외하고 필로티 층수 제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4계층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가구 주택이 아니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요, 뭐 밑에 거는 뭐 1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면 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이 아니라 4계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렇게 된다면요. 상가가 나가지 않아서 주택으로 임시방편으로 썼는데 그 상태에서 양도했을 때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전체를 다가구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다세대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죠. 빌라로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양도세를 황당하게 과세합니다.
주택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만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가장 면적이 큰 부분을 주택으로 보죠. 그런데 나머지 3개 주택은 뭡니까? 그건 빌라처럼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양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물론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층은 상가니까 당연히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요, 겸용주택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를 비과세하거나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용주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축할 수도 있고 신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각을 전제로 하지 마시고요. 어떻습니까? 자녀들한테 증여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증여계획 세울 때는 콘스탄트 김에 수렴청정 증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약정을 맺어서 증여하면서 약정 내용은 이런 것이죠. 증여 후 그 임대관리, 매각관리, 자산관리는 전적으로 부모님한테 맡긴다, 위임한다. 이를 어겼을 때는 증여는 취소된다. 이러면서요. 증여를 전부 하고도 재산관리, 모든 것을 다 재산권을 행사하는 부모님이 되다 보니까 상속세는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데 재산권을 평생 행사하니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요. 100년 동안의 세금 무산을 펼쳐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